섹션 2번 전기 저항의 일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저항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ohm의 법칙입니다. 이 ohm의 법칙은 전류의 크기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ohm의 법칙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ohm의 법칙은 한글 정의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ohm의 법칙의 정의는 전류는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ohm의 법칙은 전류는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 이게 바로 ohm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 정의를 그대로 공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전류, I가 전류니까요. I는 전항, 저항 아까 기호로 R이었죠. R. 반비례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R분의 전압과는 비례니까 전압은 분자에. 요게 바로 말 그대로, 정의 그대로 공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류는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 전류는 전압의 비례 관계,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 I는 R분의 V. 요게 바로 전류고요. 그 다음에 이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식인데 얘가 1억에도 구할 수 있다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전류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면 저항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항 R은 I분의 V야.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I는 R분의 V에서 전압 V는 I R이야.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ohm의 법칙이라고 전류 I는 R분의 V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R은 I분의 V야. V는 IR로도 표현할 수 있어. 이 세 개까지 조금 다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ohm의 법칙은 이 공식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정의, 전류는 전압의 비례, 저항에 반비례해 라는 이 내용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항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저항의 접속입니다. 저항의 접속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저항의 직렬 접속이 나오는데 저항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바로 저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저항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지금 일자로 연결했죠. 그러면 우리는 저항의 직렬 접속은 저항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직렬 접속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항이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직렬 접속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의 직렬 접속에 전압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전압이 있고 이렇게 전기가 있으면은 전류도 흘러야 되니까 전류도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보면은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죠. 이 긴 막대기가 플러스를 의미하고 이 짧은 막대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의미합니다. 왜?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존재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총 몇 가지를 물어볼 수 있냐?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도 서로 다른 저항이 여러 개, 3개 이상일 때 합성 저항을 물어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똑같은 저항, 똑같은 저항이 N개, 여러 개를 직렬 접속할 때에 합성 저항을 물어볼 수 있고, 네 번째는 V1과 V2를 구해봐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전압 분배의 법칙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 접속은 5가지를 물어볼 수 있고, 그럼 각각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저항의 직렬 접속입니다. 직렬 접속에서 첫 번째는 합성 저항을 구해봐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 저항 하나 R는 예시로 Ohm이라고 주어졌다 하고, R2는 3ohm이라고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저항을 결국에는 뭘 하라 하냐? 합성 저항은 합쳐라예요. 합쳐라. 그러면 이 2개를 합쳐라. 바로 저항 하나로 합쳐봐. 이게 합성 저항인데, R에다가 T, 토탈, 총합, 합이라는 T로 쓰고 있어요. 토탈, 합, 총합, 저항의 합이야. 이게 바로 합성 저항이고요. 그러면 저항의 합성저항 R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저항을. 더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합성저항. 그럼 지금 뭐 해주면 돼요? R1과 R2를 더해줘. 더해주면 뭐가 돼요? 합성저항이야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저항값이 뭐예요? 하나는 2ohm이라고 했고, 하나는 3ohm이라 했으니까 이 2개를 합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 저항은 5ohm. 합성 저항은 5ohm이야. 요게 바로 저항의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항의 직렬 접속의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저항이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예요. 이 말은 아까 제가 R는 몇 ohm이었어요? 2ohm. R2는 3ohm. 근데 지금 이게 저항이 2개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저항이 1개 더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R3. R3는 지금 제가 4ohm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의 저항이? 1개, 2개, 3개. 3개 이상이죠. 저항값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바로 서로 다른 저항. 3개 이상. 이때 합성 저항 구해봐.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합성 저항 마찬가지 뭐예요? R 토탈, RT는. 자, 아까 직렬 접속은 사실 저항이 몇 개가 됐든 뭐 하면 돼요? 더해줘라, 더해줘라 합니다. 그럼 뭐 해주면 돼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를 해주면은 바로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지금 R1은 얼마라고요? 2 더하기 3 더하기 4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합성 저항이야. 그럼 합성 저항은 얼마가 나와요? 9옴. 9옴이 합성 저항이 돼라는 거. 요렇게 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일 저항 N개를 직렬로 접속할 때의 합성 저항인데 지금 여기서는 R1, R2에서 저희가 또 여기에다가 저항 그림을 이렇게 R3, 이렇게 R4, 이렇게 R5까지만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5개의 저항이에요. 자, 여기서 N개라는 거는 여러 개를 의미해요. 여러 개. 몇 개냐? 여러 개. 그럼 지금 제가 N개가 몇 개예요? 5개. N이 5가 되는 거죠. 여러 개. 만약에 제가 3까지밖에 안 걷으면 N은 몇이에요? 3개. 바로 동일저항 여러 개입니다. 근데 이 동일저항이라는 거는 R1이 지금 제가 2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R2도 1옴이라고 할게요. R3도 1옴이라고 하고 R4도 1옴이라 하고 R5도 1옴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항값들이 다 어때요? 똑같은 저항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게 바로 동일 저항이에요. 동일 저항. 똑같은 저항값 여러 개, 5개. 5개의 직렬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 그러면 동일 저항도 마찬가지 뭐만 해주면 돼요? 사실은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5개밖에 안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5잖아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0.1옴이 100개야 라고 하면요. 100개라 하면요. 0.1옴이. 그럴 때는 이제 0.1을 100개를 더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 거냐. 동일 저항일 때는 개수에다가 저항값을 곱해주는 게 바로 합성 저항이야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개수가 몇 개였어요? 5개. 5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저항값 2를 곱해줘.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5옴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아까 제가 개수가 100개야. 저항값이 얼마나 있어요? 0.1이야. 그럼 100 곱하기 0.1을 하면은 동일 저항의 합성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라는 거. 여기까지가 세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네 번째는 V1, V2를 구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바로 무슨 특성이 있냐면은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I는 전체 전류예요. 전체 전류. 전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R1에 흐르는 전류를 I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R2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는데 이 저항의 직렬 접속은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체 전류나 I온에 흐르는 전류나 I2의 전류가 결국에는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다는 전체 전류나 I온이나 I2가 같다라는 거. 요게 바로 저항의 직렬 접속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니까
굳이 전류 구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전류 구하라고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물어봐요? V1과 V2를 구하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바로 이 R1의 이 어떤 저항에 걸리는 V1이라는 전압과 이 R2에 걸리는 V2의 전압을 구해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전체 전압에서 이 저항의 전압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 전압에서 V1에 얼마의 전압을 나눠줘야 되고 이 전체 전압에서 여기한테도 전압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나눠준 전압을 한번 구해봐라는 거예요. 전체 전압에서 내가 전압을 나눠줄 거니까 그 나눠준 전압을 구해봐. 그게 바로 뭐예요? V1, V2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V1,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옴의 법칙에서 전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했었어요? R분의 V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I는 R분의 V에서 V는 어떻게 구했어요? V는 I, R로 구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V는 전체 전압이죠. 전체 전압은 그럼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전체 전류와 전체 저항을 곱해주는 게 전체 전압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틀을 알고 있으면은 V1과 V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는 IR이잖아요. 그럼 V1은 뭐만 해주면 되냐?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럼 V1은 어떻게 구해요? I1, R1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V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만 누가 있으니까 I2, R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V1은 I1, R1이고 V2는 I2, R2인데 얘들이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전류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전체 전류나 1번 전류나 2번 전류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I1 대신에 뭐로 쓸 수 있어요? 전체 전류 I에다가 R1이야. 이렇게 V1을 구할 수 있고 V2도 전체 전류에다가 R2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도 V2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전체 전압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다섯 번째는 전압 분배의 법칙입니다. 결국에는 이 전압 분배의 법칙도 뭐냐면요. V1과 V2를 구해봐라는 거예요. V1과 V2를 구해보라는 건데 이 전압 분배의 법칙은 뭐만 이용하냐면은 저항과 전체 전압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항과 전체 전압만 이용하는 건데 그럼 아까 우리 4번에서 V5는 어떻게 구했어요? V5는 I, R, 5으로 구할 수 있었고
V2는 I, R2로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류 I는 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전체 전류 I는? 전체 전류 I는 R1? R분의 V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R분의 V.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 R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 저항 R은 아까 직렬일 때 R1 더하기 R2 분의 V야. 이게 바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I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I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I에다가. 그럼 V5는 지금 I1, R1에서 뭘 집어넣는 거예요? R1 더하기 R2 분의 V 곱하기 R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 R1하고 V하고 자리를 한번 바꿔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V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V1의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전압 분배 법칙에서 V1은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V. 이 결과값이 나오는 게 바로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은 뭐를 안 써요? 이 전류를 안 쓰고 뭐로 바꾸는 거예요? 저항과 전압만 이용하게끔. 그러게 바뀌는 게 바로 전압 분배 법칙이고요. 그럼 V2도 똑같아요. V2도 I 대신에 뭐를 쓴다고요? 이걸 그대로. 그럼 얘는 R1 더하기 R2분의 V 곱하기 R2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자리를 한번 바꿔보면은 V2는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압 분배의 법칙은 우리 4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배의 법칙이 나올 수 있어. 전압 분배의 법칙은 저항과 전체 전압만 이용하는 거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저항의 직렬 접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엔 저항의 병렬 접속입니다. 이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는 저항이 마주복에 연결되면은 저항의 병렬 접속입니다. 저항을 마주복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바로 저항의 병렬 접속이고요. 이렇게 마주복에 연결이 되면은 저항의 병렬 접속이고, 그러면 이 저항의 병렬 접속에도 5가지. 첫 번째, 병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합성 저항. 동일 저항이 여러 개일 때 합성 저항. I1, I2를 구해봐. 전류 분배의 법칙. 이렇게 저항의 병렬 접속, 직렬 접속처럼 5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 5가지를 각각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첫 번째는 병렬의 합성 저항입니다. 이 병렬의 합성 저항은 직렬 접속보다는 조금 어려워져요. 직렬 접속보다는 조금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직렬 접속은 더하기만 하면 됐어요. 아, 참 좋았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항의 병렬 접속일 때의 합성 저항
R 토탈은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두 개일 때는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두 개의 저항을 R1과 R2의 저항을 더해 주시고 이거 분의 곱한 거의 저항을 해주시면 됩니다. R1 곱하기 R2. 그래서 병렬일 때, 두 개일 때 합성 저항은 두 개를 곱하고 나눠라. 더한 거를. 두 개 더한 거를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저항의 병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입니다. 그럼 AC로 R1을 2옴으로 R2를 3옴으로 봤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해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을 해라. 그러면은 얘가 6분의 5야. 이게 바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야. 병렬 때 합성 저항은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지금 병렬로 저항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 요게 바로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냥 하나를 다 해놨는데 첫 번째 방법은 R 토탈은 먼저 3개의 저항을 각 한 번씩 곱해줘야 돼요. 기준 저항을 잡아서 먼저 R1을 기준으로 R2와 한번 곱해주세요. R1을 기준으로 R2와 한번 곱해주고 더하기 R1을 기준으로 또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뭐랑요? R3랑. R1을 기준으로 R3랑 또 한 번 곱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러게 되면 뭐랑 끝났어요? R1을 기준으로는 다 곱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R2를 기준으로 또 한 번씩 곱해줘요. 근데 이미 R2와 R1은 곱해줬으니까 두 번 곱할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번만. 그럼 이번엔 뭐랑 곱해야 돼요? R2랑 R3를 이렇게 한 번 곱해줘요. 그럼 R2를 기준으로 다 곱했어요. 마지막 R3 기준으로 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곱해져 있으니까 곱할 필요 없다. 딱 한 번씩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분의 R1과 R2와 R3를 곱해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R 토탈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거분의 1이다. 요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인데 이 두 번째 방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얘는 먼저 우리가 컨덕턴스 G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컨덕턴스 G는 뭐였어요? 저항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저항분의 1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R1분의 1은 지금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R1분의 1은 얘가 지금 G1이 되는 거예요. 왜? 저항분의 1이니까. 그러면 R2분의 1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분의 1이니까 G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3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분의 1이니까
G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G가 되는 거예요. 전체 G.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는 G가 되는 거예요. 전체 G. 컨덕턴스 G. 그러면 컨덕턴스 G가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근데 저 컨덕턴스가 아니고 지금 뭐 구해야 돼요? 저항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저항은 G분의 1이 되니까 지금 얘가 뭐예요? G1, G2, G3 분의 1. 이게 결국에 뭐니까요? G분의 1이 저항이니까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둘 중 하나는 계산하라 하면은 얘를 이용해주면 되고요. 계산. 공식으로 물어보면은 공식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계산은 얘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만 기억하면은 얘만 기억하는 게 된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병렬 접속일 때만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일 저항이 여러 개일 때입니다. 똑같은 저항이 여러 개의 병렬 연결은 여기에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저항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주보게 연결이 되게끔 나왔어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R1, 얘는 R2, 얘는 R3, 얘는 R4, 얘는 R5 이렇게 5개의 저항이 나왔는데 이 저항값이 다 1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1옴이야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병렬 접속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저항일 때 병렬 접속은 1분의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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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2를 해줘도 되지만 그러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병렬 접속은 n분의 r이야. 요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 개수가 몇 개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개수 5. 5분의 저항값. 몇 옴이에요? 1옴. 5분의 1. 이게 동일 저항일 때 병렬 접속 계산해봐 하면은 n분의 r이야.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병렬 접속에서 네 번째는 I1과 I2를 구하라는 건데 자, 병렬 접속일 때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전압이 일정해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전체 전압 V나 V1이나 V2가 똑같다. 요게 바로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R1에 걸리는 V1이나 이 R2에 걸리는 V2나 이 V나 똑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전체 전류 I고 이 전체 전류 I가 여기서 흘러나오면은 길이 지금 몇 개예요? 이렇게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요. 그럼 여기에 흐르면은 이제 I2가 되는 거고 여기에 흐르면은 이제 I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갈래의 길로 나뉘는 I1과 I2를 구해봐.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전류부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했어요? I는 R분의 V야. 이게 I였어요.
그러면 이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I5는 구하기가 쉽죠. 뭐만 해주면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이 전체 틀에. 그럼 R분의 V에서 뭐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1이니까 R1분의 V1. 요러면 I1을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I2를 구해봐 했으면 I2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R분의 V에서 R2분의 V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자 V5는 뭐라고요? V랑 똑같다. V2도 뭐라고요? V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I5는 R1분의 V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I2도 뭐예요? R2분의 V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R1V1, R1V1, R2V2, R2V야. 이게 I2, I1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마지막은 전류 분배의 법칙입니다. 이 전류 분배의 법칙은 저항과 전류만 이용하는 겁니다. 저항과 전류만 사용하는 거 전류 분배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 전류 분배의 법칙은 아까 I5는 R1 분의 V였어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2는 R2분의 V였어요.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전류 분배 법칙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V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V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V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까 우리 전체 전화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I, R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R은 뭐예요? 전체 저항 R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병렬 두 개일 때의 R은 아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V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I5는 R1 분의 I 곱하기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I5는. 그러면 지금 I5에서 뭐가 약분될 수 있어요? 얘에서 이 R1과 이 R1이 약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I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I1의 결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1은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I야. 이거 그림 그대로 가면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I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I5는. 그럼 마찬가지 I2도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은 자 R로 간다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은 R2분의 V 자리에 뭘 쓴다고요? IR로요. I 곱하기 R.
R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거로 쓰겠다는 거야. V를 IR로. 그럼 V를 IR로 쓰니까 또 얘도 약분을 해주니까 뭐하고 뭐가 약분돼요? 이 R2랑 R2가 약분이 된다라네요. 그럼 이게 R2랑 약분이 되니까 그럼 I2는 지금 뭐만 남는 거예요? I2는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I만 남는다. R1 더하기 R2분의 I 곱하기 I잖아요. 요것만 남는다. 요게 바로 전류 분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류 분배의 법칙은 이 저항을 뭐예요? 전압을 없애서 저항이 아닌 얘로 바꿔가지고 전압 자리에다가 IR을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 이게 바로 전류 분배의 법칙에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이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값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기능사에서는 가정보다는 결과값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값이 왜 나오게 됐어? 이거를 설명해 드린 것 뿐이에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저항의 직렬하고 병렬 접속이 나옵니다. 이렇게 직렬 그림과 병렬 그림이 나올 때는 지금 이러한 그림이 나올 때는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직렬 연결을 계산해주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R 토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R1은 직렬 연결이니까 R1 더하기 두 개는 병렬 연결이니까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항의 직병렬 접속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접속은 직렬은 더하기 병렬은 더한 거 분의 곱한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저항의 직병렬 문제도 풀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르이호프의 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는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이 있는데 이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은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도 한다입니다. 키르이호프 제1법칙,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은 임의의 한 점에서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임의의 한 점, 이 한 점에서 이렇게 한 점이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아이온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I2라는 전류도 들어가고 있어요. 점으로. I3라는 전류는 점에서 나가고 있어요. I4라는 전류는 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I5의 전류는 점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임의의 한 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전류는 뭐예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4라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I1, I2, I4고 얘는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너랑 같다. 뭐랑요? 나가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 지금 점에서 나가는 건 뭐예요? I3 더하기 I5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니까 더해줘야겠죠. 합은 더해기.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합은 뭐예요? 결국에는 같다. 같다. 이게 바로 키르요프 제1법칙, 키르요프 전류 법칙입니다. 그리고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은 들어가는 전류 I1 더하기 I2 더하기 I4는 나가는 전류 I3 더하기 I5와 같다. 이게 키르요프 제1법칙이고요. 그래서 키르요프 제1법칙은 그래서 시그마 I는 0이야예요. 얘도 뭐냐면요. 시그마라고 읽어요. 얘도 똑같이. 얘도 시그마라고 읽은데 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총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총합. 한마디로 전류의 총합. 전류의 그럼 총합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점에서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I1, I2, I4가 I잖아요. 근데 이 I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I3와 I5로 나갔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5면은 얘도 얼마여야 돼요? 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I는 5가 들어왔고 5가 나갔어요. 그럼 얼마예요? 나한테는 남지 않아. 왜? 5가 들어왔는데 얼마가 나가야 돼요? 5가 그대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그마, 전류의 총합은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얘는 0이야. 이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1법칙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르요프의 제1법칙은 이 말을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들을 공식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말로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 공식으로도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은 키르요프 제1법칙, 키르요프 전류 법칙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르요프의 제2법칙이에요. 키르요프의 제2법칙은 키르요프의 전하 법칙이라고도 나오고요. 얘들은 먼저 이 키르요프 제2법칙, 키르요프의 전하 법칙의 정의부터 보면은 임의의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폐회로란 이 회로, 막혀있는 회로를 이렇게 그림을 폐회로라고 해요. 근데 지금 폐회로에 보면은 이 원, 얘들이 이제 바로 기전력이에요. 기전력. 그러면 이 기전력의 합을 봐야 되는데 이 기전력의 합을 구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전류의 방향이 중요해요. 얘의 방향이 중요한데 지금 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요? 2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로 흘렀을 때 이온이 이제 얘를 잘 봐야 돼요. 얘는 지금 전류가 어디서 흘러요? 이렇게 흘렀을 때 쭉 이렇게 흘러오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요. 그 다음에 E2도 어떻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오면은 E2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죠. 이렇게 이온과 E2는 전류가 끝나는 방향이 어때요? 같죠.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이온과 E2는 더해주면 돼요. 전류가 끝나는 방향이 같냐?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났어.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났어. 끝나는 방향 같네? 더해줘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쭉 계속 흘러왔을 때 E3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요. 방향이 같아요? 틀려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를 때는 뭐 해주냐? 빼줘요. 방향이 다르니까 빼줘요. 그래서 이 3는 빼주는 거. 요거에 바로 뭐예요? 기전력의 합이에요, 얘가. 얘가 바로 기전력 합. 그러면 지금 이 기전력의 합은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전압 강하의 합. 이 전압 강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 전류와 저항을 곱해주는 거예요. 전류와 저항. 단 여기서 저항은요? 전체 저항이에요. 전체 저항.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류 있죠? I는 있으니까 I는 있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저항을 곱해주라는 거예요. 저항을. 그러면 저항이 지금 몇 개예요? R은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I에다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R4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전압 강화라는 거예요. 전압 강화의 합. 전압 강화는 IR이니까. 여기서 R은 뭐라고요? 전체 저항. 근데 지금 얘들이 다 무슨 연결이에요?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은 뭐 해주면 돼요? 저항의 접속은 다 더하기. 다 더하기니까. 그래서 저항을 다 더해준다. 요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키르요프의 제2법칙은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요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2법칙에 대한 에시아라는 것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전지의 직렬 접속입니다. 전지의 직렬 접속. 그럼 보면은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이 건전지 안에는 이렇게 기전력이, 건전지의 전압, 기전력이 있을 거고, 이렇게 건전지의 내부 저항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직렬 접속은 건전지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시켜 놓고 밖으로 외부하고 외부 저항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게 바로 건전지의 직렬 접속인데 이 회로에서 먼저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전류 I는 어떻게 구했어요? 전류 I는 R분의 V로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식을 조금 변형해야 돼요.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 이거에 맞춰서 변형할 거예요. 그러면 자, 전류 I는 자,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전지의 저항이 몇 개예요? 2개예요. 무슨 저항이요? 내부 저항 R과 외부 저항 R이 2개니까 이 R은 요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을 더해주는 거로. 그래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을 더해주는 거로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V 대신에 뭘 써야 돼요? 기전력 2를 써야 돼요. 기전력 2. 이게 바로 뭐예요? 건전지의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건전지의 전류는 그럼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I는 R 더하기 R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단 이거는 뭐냐면은 전지 한 개일 때예요. 전지가 한 개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지금 전지가 이렇게 2개 이상일 때의 직렬 접속일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I는
자, 지금 내부 저항이 무슨 연결이에요? 결국에는 직렬 연결이잖아요. 같은 저항. 이 내부 저항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건전지의 저항은. 그럼 건전지의 저항은 같을 거니까 뭘 해줘야 돼요? 개수만큼 내부 저항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뭐 해줘야 돼요? 외부 저항을 해줘야 돼요. 이거분에 자, 직렬일 때는 기전력 역시 뭐 해줘야 돼요? 개수만큼 기전력도 곱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건전지의 직렬 접속일 때예요. 직렬. 2개 이상이 직렬 접속. 전지 2개 이상. 직렬 접속일 때. 직렬 접속일 때의 전류 I는 NR 더하기 R분의 N이 이거로 구한다라는 거. 요걸 변형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전지의 직렬 접속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전지의 병렬 접속을 한번 볼게요. 전지의 병렬 접속도 기본은 똑같아요. I는 R분의 V에서 아까도 우리 I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R 더하기 R분의 2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전지가 한 개일 때. 전지가 한 개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데 이번에 건전지가 2개일 때, 전지가 2개인데 병렬 접속일 때, 병렬 접속일 때는 이 R을 내부 저항 R이 병렬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N분의 R이 돼야 돼요. N분의 R 더하기 R분의 아까는 직렬일 때는 기전력도 커져야 하잖아요. 근데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이니까 그냥 2만 넣어주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전지가 2개일 때, 2개 이상일 때 병렬. 병렬 시 이렇게 전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의 전류 구하는 거 비교해서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